성인용 기저귀 판매가 영아용 기저귀 판매를 넘어서는 나라는 미래가 위태롭다는 비유를 쓰면서 한국 인구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의 선두주자이자 기업가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 및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진단과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 및 사회 구조 위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북한군이 아무 저항을 받지 않고 걸어 내려와서 점령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구 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극단적 위험에 직면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7일 미국 팟캐스트 문샷에 출연해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충격적이고 무서운 수준이라며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새 세대 후에는 현재 인구의 약 3~4%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같은 인구 감소가 한국의 청년 세대 급감과 군사력 유지 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방과 사회 유지 능력이 붕괴하면서 군사적 공격이나 침략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며 북한 군대가 걸어와서 남한을 점령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충격을 던져주는 발언입니다. 머스크는 팟캐스트에서 AI와 로봇, 인구 문제를 포함한 인류의 미래 기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던 도중 한국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문제가 미래 세대의 국가 생존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특히 성인용 기저귀 판매가 영아용 기저귀 판매를 넘어서는 나라는 미래가 위태롭다는 비유를 쓰면서 한국 인구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구 감소가 아니라 국가 기능 전체가 침체하는 징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인구 감소 문제를 인류가 당면한 큰 위기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었습니다. 2024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3분의 2가 세대마다 사라질 것이다. 인구 붕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작년 3월에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은 새 세대나 지나고 나면 현재 인구 규모의 3~4%가 될 것이다. 어떤 것도 이를 되돌리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저출산 대책을 장기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반등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출산율 제고 정책 그리고 이민 정책 재검토 또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방면의 대응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머스크가 제시한 극단적 안보 시나리오는 국내 정책 논의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다시금 점검하라는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섬뜩한 진단으로 한국 사회의 경종을 울렸는데 한국 정부 역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적절한 대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갈수록 청년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있는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모든 정책들은 핵심 지지층인 40, 50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적극 추진하겠다는데 그러면 청년들의 미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청년 수당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들 뿐입니다. 이처럼 불안감으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청년들을 향해서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인 40, 50대들은 극우화됐다라면서 조롱을 퍼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감소라는 하드웨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정신상태인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한국은 국가보안과 관련한 모든 법조항은 폐지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고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연기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심지어 실사격 훈련까지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DMZ 안에 있는 군사분계선도 말뚝 훼손 등으로 논란이 벌어질 경우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지시했는가 하면 전방부대 위병소 장병에게 총 대신 몽둥이를 들고 근무를 쓰도록 하는 방안까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막판에 철회되기는 했지만 이 정도면 이런 명령을 내린 사람은 간첩 수준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명하복도 없앤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상관이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고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대에 쌀이 떨어지고 난방이 끊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인구절벽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북한군이 걸어서 내려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사상 초유로 국방비 1조 8천억 원이 미지급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급식, 피복, 군수, 난방연료, 전투, 예비, 탄약까지 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장병들의 피복비와 급식 비용 600억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국방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연말 집행 지연이라는 말로 지금 얼렁뚱 넘어가려 하고 있는데 군 급식비와 난방비가 밀린다는 것은 이미 재정 운용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신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적 지연이라면 왜 하필 국방비입니까? 국방비 예산 집행이 그만큼 다른 예산 집행에 밀려서 후순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 퍼주기 하다 보니 심지어 민노총이나 친북 단체들에도 뭉텅이 돈을 퍼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국방비가 펑크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군을 하찮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위 출신 국방장관이 임명됐을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군 통수권자를 도와서 장병의 생명과 사기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방비가 미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장관이 먼저 해결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군의 실정을 모르고 또 군대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방위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니까 국방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장군 출신이었다면 이 상태가 되도록 절대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방치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보였을 것입니다. 밥을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고 또 탄약을 지급해서 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흔들리면 군의 사기와 대비 태세는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것이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DMZ 일대에 장벽을 설치한 것이 남한에서 탱크를 몰고 북침할 것이 두려워서라고 이재명이 말했는데 그 말과 연결하면 이재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북한 핵과 관련해서 핵 보유를 인정하고 앞으로 비확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설령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특히 우리가 북한을 향한 군사적인 공격을 해왔다는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하는 말입니다. 국민들 몰래 암암리에 대한민국 군대가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해왔다는 말일까요? 이재명은 심지어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세상에 대북 전단을 보내거나 대북 방송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재명 혼자 몰랐던 것일까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남한으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받아온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시간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독재자 마두로의 퇴장에 축포를 쏘면서 환호하고 있는데 국내 좌파들은 미국을 규탄하고 마두로를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두로라는 독재자를 편들고 나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싫다는 반미 시위이고 트럼프에 반대한다는 시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구절벽이라는 하드웨어 때문에 안보 위기를 예고했지만 그 이전에 소프트웨어가 고장나도 단단히 고장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선을 넘어서고 있는데 다음에는 또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